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133번입니다. 자, 이 장에서 이제 다양한 빈출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특성을 볼 거고요. 여기가 이제 다양한 빈출은 기출이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근 10년간 두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23회 출제 예상은 그냥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가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및 특성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게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특성 이렇게 볼 건데요. 지역사회복지 개념 및 특성을 보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수준을 배울 때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수준을 볼 때 미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범위가 있었고 거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시는 개인이나 가족, 중범위는 의미가 부여된 집단, 거시는 지역사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쵸?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거시적 수준의 실천이니까 미시 중범위하고는 완전히 대립적이거나 딱 분리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실천은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미시 실천, 중범위 실천, 거시 실천은 딱 대립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범위들은 개념적으로 나눠주지만 서로 이들의 관계는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이런 어떤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지역사회복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설보호, 여기서 시설보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생활시설을 얘기하겠죠. 이거와 대치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는 목표가 뭐냐면 개인의 변화나 이런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에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과 문제적 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되고, 지역 내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제 강조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서서 배운 개념 중에 지역사회 조직이 있었어요. 지역사회 조직화가 있었는데 이때 이 조직, CEO,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은 바로 전문가에 의한 활동이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전문가에 의한 활동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지역사회 조직이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중요한 게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만 일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적 활동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복지를 잘한다라는 건 전문가가 막 혼자 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전문 비전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고, 지역사회 복지를 잘한다라는 것은 주민 참여, 비전문가의 활동을 잘 해낼 수 있게끔 잘 돕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정말 잘한다라는 건 주민들이 주체가 대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때 오롯이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주인의식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해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잘하는 지역복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조직화와 같이 전문가에 의한 계획적, 의도적인 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라고 할 때는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가 은근히 이렇게 중요한 문장 찾기가 어렵다 그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렇게 줄을 거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또 조금 강조하고 과장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보인다 그러는데 좀 보이셔야 돼요.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조직과 달리 비전문가의 활동도 포함한다. 그리고 특정 대상 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역성이 강조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한다 그럴 때 어떤 특정 소외계층만 막 이런 게 아니라 지역성,
이 강조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지역복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성과 기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가야 되죠. 이쯤에서 우리가 지역성과 기능성이란 단어가 나올 때에는 맨 앞장에서 지역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는 지리적, 그다음에 기능적 커뮤니티, 지리적 커뮤니티, 이 생각을 하면서 문장이 읽혀져야 이렇게 공부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복지를 한다 그럴 때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데, 지역사회 복지는 예방성, 통합성, 포괄성, 연대성, 지역성을 갖고 가야 돼요. 자,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에서 예방성은 뭐냐면 지역사회 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한다. 예. 지역복지를 잘할 때 아까 제가 비전문가의 참여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현장에 이렇게 있어 보면 동네마다 진짜 이렇게 의욕이 좋은 똑순이들이 있으세요. 예, 영구임대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남이 일을 참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차원 아니고 건강하게, 누구네 집 좀 가봐.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해갖고, 이 사회복지사가 막 1500세대 막 이런 단지의 모든 일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와갖고 알려주세요. 위기 대상들이 밤새 어떤 일이 있어서 어느 집이 위기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와서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게 하는 이런 어떤 예방성도 있고요. 예컨대. 자, 그 다음에 통합성, 포괄성. 이거는 이제 조금 같이 묶어서 공부하면 좋죠. 자,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복합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날로 욕구가 복합적이다라는 건, 자, 84세의 김옥분 할머니가 조선 세대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중학교 다니는 손주들 2명을 키우면서 산다 할 때 할머니는 84세에 막 당뇨 있고 이러시면 보건, 복지, 의료, 교육, 주택 문제까지 해갖고 되게 다양한 욕구를 가질 수 있죠. 복합적인. 이럴 때 그 복합적인 욕구에 요거는 돕고 요건 알아서 뛰어다니세요가 아니라 다각도로 그 욕구들을 포괄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괄성이라 그래요. 이때 그러면 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요것만이고 나머지 알아서 뛰어다니세요가 아니라 포괄성은 뭐죠? 누구 입장에 서서 84세 조선 세대를 이끄는 할머니의 입장에서 이용자 관점이 포괄성. 또 하나 반대는이라기보다 클라이언트 욕구가 대단히 복합적인데, 그러면 이 할머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의 한두 가지 서비스로 안 돼요. 여러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적재적소에서 잘 도와야 돼요. 적시에. 그러면 그건 공급자, 제공자 관점이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통합성이에요. 자, 통합성하고 포괄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예방성 설명했고 통합성, 포괄성 같이 공부하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복합적이다라는 특성에서 출발하는 공통점은 있는데, 이용자 중심에서 바라보는 건 포괄성, 할머니의 다각적인 욕구에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건 포괄성, 그 다음에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우리 기관의 한두 서비스로 안 돼서 제공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복이나 누락 없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잘해보자 하는 공급자 관점, 제공자 관점은 통합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포괄성, 통합성 같이 공부하시면서 누구의 관점이 연결된 개념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통합성, 포괄성은 행정론에도 나오고, 예, 관련돼서 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연대성, 공동성, 주민들이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행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이 연대성, 공동성은 어떤 주민운동하고도 연결돼요. 우리 이 지역복지 맨 끝으로 가면 주민운동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성. 여러분, 지역성이라는 게 이게 문제에도 나왔었는데, 지역성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 권역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생활 권역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복지하면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건 생활 권역을 기초로 한다는 거고, 이때 생활 권역이라 함은 우리가 물리적, 지리적 거리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까지? 심리적 거리까지. 물리적 거리, 공간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역성 하면 물리적인 어떤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포인트인지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들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잡히는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에요. 조막가 본 거는 지역사회 복지고요. 이제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개념 및 목적.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복지 실천, 뭐 community welfare practice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는 실천의 대상인 동시에 실천의 수단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지역사회는 우리가 거시적 개입 차원에서 실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앞서서 뭐 미시의 대상은 개인, 가족, 중범위는 집단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는 거시적 대상이기도 한데 동시에 수단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역사회로부터 뭘 얻죠? 자원을 얻어요. 인적, 물적 자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자,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겨울에 김장김치 제공하고 싶을 때 김장김치 엄청 담글려면 지역의 이 취지에 함께하는 주민들이 같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줘야지 그 엄청난 김장 어떻게 담글 거예요. 그렇죠? 예. 인적 자원, 그다음에 또 물적 자원. 예. 이런 식으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는 대상인과 동시에 그 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나오니까 뭐도 된다? 수단이 된다. 도구도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것들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되죠. 예, 그래서 그거 잡았고요. 이번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지역사회 참여 통합 강화, 문제대처 능력 향상, 사회조건 서비스 향상, 불이익 집단의 이익 증대. 예,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 통합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지역사회 전체에 관심을 갖고요. 그렇다고 소외 대상만 하진 않지만 불이익 집단의 이익에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기능인데요. 더넴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지역사회 계획활동,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사실 발견과 조사, 공적인 관계 형성, 기금 확보와 배당, 근린집단 지역 사업, 근린집단 사업. 근린집단 사업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리적 근거를 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행동.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개발같이 주민 스스로 자조하는, 스스로 주체가 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행동도 필요하다면 소셜 액션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역사회 조직 및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교육 자문 등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넴의 여기 지금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기능이 이게 이제 요약이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소제목만 나오고 설명들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우리 기본서에 가면 정말 깨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요. 기출문장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이 부분은 기출문장을 그냥 조금 같이 보면 그냥 쭉 내려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나 좀 잡고 가고 싶은 건 지역사회복지는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복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커뮤니티 웰페어거든요. 지역사회 조직하고 다르다는 거죠. 전문 또는 비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거다. 또 지역사회복지는 현대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성에만 근거하지 않고 기능성도 포함한다. 지금 약간 대비적인 단어들 같이 묶고 있는 거 좀 느껴지시죠? 또 4번 볼까요? 지역사회복지는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이 협력.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걸 먼저 좀 잡아주세요. 지역사회복지는 할 때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조직화와 다른 거잖아요. 조직과.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전문가만 아니 비전문가도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성만 아니요 기능성도 둘 다
같이 간다. 지역사회복지는 공공만 아니 공공과 민간의 협력.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뉘앙스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걸 첫 번째로 조금 제가 여기서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11회 때 지역성, 아까 지역사회복지의 특성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예방성, 통합성, 포괄성, 연대성, 지역성. 근데 여기 보시면 14회 때, 11회 때 이 지역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걸 좀 볼게요.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중에 지역성.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생활 권역을 기초로 해서 전개되는 것이다. 생활 권역이란 주민 생활의 장이면서 동시에 사회 참가의 장이므로 이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 권역이라는 건 지역성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주민이 생활하는 장, 필드이면서 동시에 사회 참가의 필드, 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권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물리적, 심리적, 우리가 생활 권역, 지역성 하면 생활 권역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의 생활의 장이라는 거잖아요. 사회 참여의 장.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한다. 이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뭐 지역복지는 해서 쭉 했던 얘기들하고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복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는 이게 지역사회 조직인지, 지역사회 개발인지, 지역사회 보호인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시험 볼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 보여야 돼요. 아, 그냥 다 지역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답이 안 보여요. 아셨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지역사회 조직이 아니고 지역사회 보호가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전문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한다. 예, 제가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전문 비전문 다 한다 그랬죠. 맞았고요. 2번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지역사회복지, 현대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지역성만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뭐 이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능성도 같이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준다. 당연하죠. 지역사회복지는 이 지역사회에서 있는 여러 그 제도들이 같이 가야 지역사회복지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제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정치제도, 경제제도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라고 해서 복지만이 아니라 각종 제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복지제도에서 일자리 창출하면 그게 경제제도에 또 영향을 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4번 공과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공공만 하는 거 아니고 민간도 같이 한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개인 및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 그렇진 않죠.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는 거시적 수준이고 지역사회를 거시적 대상으로 보는데 앞에 미시중범이야. 이게 딱 대립적인 위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느 한 아버지를 미시적 수준에서 상담하면서 이 문제가 가족과 연결되고 또 이게 지역사회 아버지들이 느끼는 어떤 공통적인 뭐 광산총연이었는데 광산이 뭐 폐쇄되면서 아버지들 전체의 이 어떤 무력감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지역사회 전체 차원에서 또 개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딱 분절된 게 아니라 대립적인 게 아니라 연속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인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대립적인 위치가 아니라 연속적이다.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옳지 않은 건 몇 번? 바로 5번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련 기출로 11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복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예방성, 통합성, 포괄성, 연대성, 지역성 이런 것들 있었는데요. 요 박스 안에 있는 설명은 뭔가 그거예요. 자, 볼게요.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생활권역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다. 생활권역은 주민생활의 장이면서 동시에 사회 참가의 장이다. 이 장이므로 이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권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물리적, 심리적 내용까지 파악해야 된다. 예, 생활 권역 나왔고 물리적, 심리적 내용까지 파악해라. 앞서서 배웠죠. 바로 지역성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64% 정도의 정답률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사회복지의 특성을 무슨 성만 외우면 안 되고 지금 이거는 그것의 낱말의 뜻풀이까지 잘 됐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 한 번 더 응용하면 예제로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 좀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답훈련인데요. 여기서는 왜 틀렸나 하나로 정리를 했네요. 같이 볼게요. 1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은 지역사회 내 불이익 집단이다. 공부 안 하면 얼핏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불이익 집단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 대상은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역사회 전체라 그랬죠. 예,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걸로 단언할 수가 없다. 소외계층만, 불이익 집단만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전제는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적 대상은 지역사회 전체라는 걸 먼저 기본 전제로 깔고 가자. 이 뜻이에요. 아셨죠? 예, 2번.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주민의 문제 해결 및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자 그랬잖아요. 지역 주민.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민의 문제 해결이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인파워먼트를 강화하는데 이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의 초점은 이것들이 대립된 관계는 아니지만 개별 주민이나 뭐 이게 아니라 지역 사회가 가진 전체적인 문제,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예, 개별 주민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3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지역사회 조직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외에 비전문가도 모두 참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전문가도 같이 하고 가족, 친족, 이웃, 뭐 자조 모임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포멀 섹터, 공식 영역의 전문가, 프로페셔널뿐만 아니라 인포멀 섹터의 비공식 영역의 가족, 친구, 이웃 이런 것들도 같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역사회복지는 지역 주민의 복지 강화를 위해 생활시설의 확충을 추구하지 않지요. 지역사회복지는 전통적인 생활시설 보호에 대치되는 개념이잖아요. 생활시설의 환자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주민으로서의 삶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생활시설의 확충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5번.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라는 한계를 갖는데 아니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특성 중에 하나인 지역성은 생활권역이라는 물리적 거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죠? 심리적인 차원까지 포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리적 의미라고 했을 때 지역성을 생각해 줘야 되고 이때 생활권역이라 하면 물리적 공간적인 것 플러스 심리적인 것까지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거예요. 6번. 지역사회 자체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수단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수단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 문장 어떻게 풀었어요? 바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지역 주민을 위한 실천활동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디로부터 얻어요? 커뮤니티, 지역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수단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때요? 그 커뮤니티는 뭐예요? 대상이자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문장을 조금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지역사회라 함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라 함은 대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걸 잘 봐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 2장을 요거까지 해서 이제 키워드 133번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특성을 봤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개성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 OX나 왜 틀렸나가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왜 틀렸나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문장에서 확인을 탁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복지론이 개성이 안 보일 때 이 규출해동은 너무 도움이 되죠. 아, 이 과목에서 우리가 잘 넘어지는 문장이 이런 거구나. 이걸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